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가운데 김학용, 윤재욱 의원 양강구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울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역 민생 행보를 제기했습니다. 당원 80조,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을 두고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당원 80조 예외 적용의 과정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다음 주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착수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는 매우 나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가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양곡관리법을 제2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하는데 115석의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찬성 요건을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 식량 작업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부터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합니다. 전원위는 오는 30일부터 2주간 정치개혁특위가 의결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등 3가지 선거제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승자 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고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토론 방식 등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린 대전 현충원에 총출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목숨 바쳐 우리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맞서겠다며 안보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안보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전우들은 북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 희생 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안보 메시지도 쏟아냈는데 당정이 안보 원팀 의지를 밝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 호국 보훈파크와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 현장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등 민생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7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출마를 저울질했던 조혜진, 김태우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경기 안성의 김학용 의원과 대구 윤재욱 의원 간 2파전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 지역구인 만큼 내년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원내대표가 뽑혀야 한다는 의견과 TK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는 상황. 당장 거야에 맞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당대표와 함께 총선을 이끌 원내 사령탑에 누가 오를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검찰의 기소 이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당원 80조 예외 적용에 대한 비명계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출 적자가 640억 달러에 이르고 외환 보유액도 240억 달러나 감소했다며 초유의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합니다. 이후 이 대표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최덕종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원 80조 당직 정지 예외 적용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당무위가 형식적 절차는 밟았지만 당대표에 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목 지명직 임선숙 최고위원과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고 비명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김의겸 의원 등 대변인단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당내 논란과 사법 리스크를 민생 챙기기와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 법안은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김경협, 박용진, 김영배,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말로만 수사하겠다고 할 뿐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밝혀낼 길은 특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무효 확인을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단하면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엔 위헌 요소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애매한 헌재 판단 때문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국민의힘이 이틀째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 등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은 해괴망측한 논리이자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헌재의 정치적인 판결은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의 날개만 달아주고 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 헌법적 정의 구현을 해야 할 사명과는 되려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했던 만큼 이번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원상복구한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도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이 발의된다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보고에 한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함께 민주당과 한 장관의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설립 16주년 기념식을 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기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념식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적시적소에 알맞은 정책을 제시하며 한 발 앞장서는 국회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송원석,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정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조사처 이용 우수 의원 5명을 선발해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시 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 등 대학 입학 전형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더 높은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현재 각 대학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반영 비율은 수시전형 86%, 학생부 교과 전형 6%, 그리고 정시 전형 3%라며 반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생기부에 기재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보존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다졌습니다. 정 부의장은 다음 주 한기호, 안규백 등 여야 의원들과 함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한다며 르포르 대사에게 귀국 후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과 프랑스 의회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한 번 보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한 5회차쯤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수완박 위법이지만 유효입니다. 어제 나왔던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요. 네. 법 자체를 무효로 하긴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어제 나왔는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인정이 됐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영배 의원의 일명 위장 탈당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지난해 검수완박을 논의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소위가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 의원이 갑자기 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 야당목 3명 의원 중 1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여당이 4명,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니까 민주당이 여당이었거든요. 여당 4명, 야당 2명의 이런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헌재는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를 벗어나서 미리 이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 즉 국회법과 또 헌법상 이 다수결의 원칙을 어겼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면 절차에 문제는 있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 이게 이제 헌재의 판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이 시행 중인 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또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냈었죠.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침해될 수사권이 없다. 또 검사들의 수사 기소권도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네, 되게 이제 뭐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다고는 이제 하던데 네.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반응이 이제 엇갈리게 나왔겠네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입법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의회 폭거에 이 정치재판소, 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라고 밝히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고요. 특히 이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무리한 소송을 강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결국 법의 효력을 막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민주당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입법이 무효화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으로 이제 바로 가볼까요? 이제 네. 어떤 내용인가요? 두 번째 이슈픽 답정 기소 대 답정 방탄입니다. 둘 다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지난 수요일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에 넘겼는데 뭐 민주당 지도부는 답이 정해진 기소다 이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해 왔고요. 하지만 이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렇게 되자 이 비명계, 이 방탄으로 당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 뭐 결국 답이 정해진 방탄이다. 뭐 이런 비판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무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 이 80조 1항입니다. 8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직이 유지가 됐는데요. 네. 이 80조 3항을 잘 봐야 됩니다. 정치 탄압 등의 이유라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즉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이 이 당헌 80조 3항인데요. 이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 거고요.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기소를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 바로 그 사망이 작년 여름에 이제 신설된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죠. 네, 비명계 입장도 이제 한번 들어보죠. 이번 그 당무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기소와 동시에 일단 잠깐이라도 이 당 대표직을 정지하고 나서 그 후에 이것이 과연 진짜 그 정치 탄압인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당무위에서 이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없이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이 사실 6시간 만에 바로 당무위를 열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지적한 건데요. 또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지금 정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네. 6시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치 탄압인지 네. 과연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정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촉박하게 당무위 일정을 잡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요. 결국 이번 당무위의 결정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해왔다는 입장이고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던 만큼 이 바로 당무위를 소집해서 의결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뭐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기가 이제 엄중했기 때문에 빨리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게 불가피했다. 네.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입법 전쟁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앞서 저희가 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양국관리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고 이 대통령은 지금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입법 전쟁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입법들에 대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뭐 전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행사할 것인지도 이제 관건인데 통과된 그 양국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간호법 본회의 그 직부의되는 법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먼저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부의를 해서 즉 법사위를 건너뛰어서 바로 올린 건데요. 직회부와 직부의는 뭐 같은 말인가요? 예,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제 국회법상 저희가 부의가 일단 국회법상에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직부의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양국관리법이 통과가 됐고 당분간은 이렇게 상임위 단독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이런 절차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간호법이나 의료법, 또 방송법,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절차를 거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직부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뭐 입법이 쉽지 않습니다. 입법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게 관측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이 어려운데요. 네. 물론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확실하게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국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299명인데 거기에 3분의 2면 한 대략 200석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200석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민주당이 169석이고요. 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합쳐도 사실은 200석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에 제 의결이 안 된다면 이제 그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쟁점 법안들을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 지난 2016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데 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끝으로 지금 한 7년 정도가 흘렀죠. 예, 7년 그러니까 좀처럼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는 권한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 국회의 또 고유 권한이 입법권 아닙니까? 네.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권한입니다. 어쨌든 여야 협의 없이 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뭐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은 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런 수순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좀 협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2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술 마셔도 음주 아니다입니다.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봄직한 기시감이 드는 말이죠.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무효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두고 나온 말인데요. 민주당 주도의 입법 주도 과정에서 법사위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대개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직접 변론까지 나섰던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에 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퇴를 해야죠. 이렇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퇴를 거부한다면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사사건건 한 장관과 신경전을 반복해왔던 민주당. 한 장관을 향한 사퇴 및 탄핵 요구는 처음이 아닌데요. 그 때문인지 한 장관 역시 입버릇을 운운하면서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위장 및 꼼수 탈당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영배 무소속 의원. 헌재 유효 판결 이후 민주당으로 복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꼼수 막 이런 식으로 좀 됐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의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좀 그렇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민영배 의원 역시 당이 요구하면 바로 복당하겠다면서 의지를 밝힌 상황. 검수완박이 반칙은 맞지만 유효하다. 과정은 틀렸지만 결론은 변함없다.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표현까지 낳게 한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큰 부담 대 별로 부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51명이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30일 표결을 앞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도 대단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직전에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저는 압박이 대단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다 같이 기소된 건인데. 그거는 별로 부담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하영재 의원은 공천을 하면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표적인 정치 부패고 이거는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 죄질이 아주 나쁜 거죠, 사실이라면. 앞서 최근 두 차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는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서약이 의식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방탄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 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찬성하자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넘어오면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그때가 두렵고 반대를 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원의 부패를 옹호하는 모양새가 되니 말이죠. 그야말로 대략 난갑. 민주당은 그동안 늘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께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삭제하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즉 본인들의 문제가 되려면 이렇듯 돌변해서 그 정치 단합이라는 이유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실상의 당론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하영재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전혀 부담이 아니란 의견도 있지만 그리 가뿐하지만은 않을 오는 30일 표결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어제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그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던 게 완전히 거짓, 그러니까 틀린 주장이었다는 게 확인되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의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제한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둘지를 입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것은 틀린 것이 됐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네. 이 주장은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만 나온 판결이 아니라 이에 대한 판결은 그전에도 계속 비슷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그전 판결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던 것 자체가 좀 이상했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 더는 이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법사위에서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꼼수 탈당 관련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당시에도 좀 문제를 저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법이다라고 판정되었으니까 저희는 이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반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편파적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대로 분류되는 그대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판결이 나온 만큼 이런 판결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안이 전부 다 5대4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뭐 완전히 틀린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굉장히 뭐 이전부터 헌법재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거지만 이런 재판관분들이 뭐 실제 그분들이 어떠한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는 뭐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본인들을 추천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성향대로 결국 결정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어떤 이 헌법재판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편파적이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느낌보다는 결국 이게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제도적인 비판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되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수사권을 입법에 의한다. 이거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입법된 것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것도 이번에만 나온 판단이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도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이 무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렇게 치면 이번 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근데 이 판결이 자신의 입장에 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판결한 사람이 나쁘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정부기관 전체를 사실은 어떤 정부기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당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절차적 정당성이 또 인정이 되면서 또 그 법원에서 또 인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법사위 내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다음 과정 본회의라든지 아니면 법사위 내에서도 안건 조정위 외에도 소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이 법안의 효력을 무효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본 거죠. 알겠습니다. 좀 아까 그 민영배 의원의 이제 이른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그것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민영배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 의원의 탈당으로 국회가 사실 뭐 정당성이 좀 훼손됐다. 뭐 그런 이제 그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온 상황에 그 민영배 의원 그 복당이 좀 그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그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을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복당한다고 하면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결정을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민영배 의원의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만 민영배 의원만의 책임인가라고 했을 때 당시에 뭐 지도부라든지 그 결정을 같이 했던 당 자체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막 복당해야 된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그 4월에 탈당 이후에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마치 민주당 구성원인 마냥 선거를 같이 치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수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 알아서 한 일이고 뭐 억지로 탈당시킨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되려 당시에 입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고 되려 사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배 의원의 그 절차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이제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라고 했는데 민영배 의원은 이제 복당 문제 뭐 관련해서 같이 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건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여야 간의 법안 대립이 심할 때 양권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여기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당목 3인 그리고 야당목 3인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소수 정당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야당 한 석은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어떤 입법부의 협치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넣기 위해서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장 탈당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점했어야 할 몫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점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절차적인 거를 무시하고 훼손한 사항이고 또 실제로 어떤 소수자 배려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원래 좀 진보 쪽 정당의 아젠다인데 스스로의 아젠다를 훼손하기까지 한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비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에서 좀 사과가 나와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감이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면서 사퇴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그 한 장관에 대한 그 민주당 당내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고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어쨌건 그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확인되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저는 탄핵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더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되게 크게 반발하기도 할 것 같은데 되려 이제 해야 될 조치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이 이제 헌재에 의해서 인정되었다고 하면 그럼 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만든 법무부의 시행령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으로 그 존중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위법한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말뿐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동훈 장관은 이제 자신에 대한 그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입버릇처럼 민주당이 이제 거론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사퇴, 탄핵 주장 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 이제 한 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한 징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거의 뭐 행정부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과도하게 지금 침해를 한다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제기했던 것이 헌재에서 패소를 했다라고 해도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뭐 정당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 같고 실제로도 이게 뭐 압도적으로 표결이 나왔다기보다는 결국 뭐 5대 4의 아주 첨예한 법리적 대립하에 이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 책임을 물어야 되고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공세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야 내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민주당부터 좀 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기소가 이번 주에 있었고 민주당 자체는 이걸 이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 안에서 이제 비명계와 이제 뭐 친명계 간 좀 그 논란과 여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비명계 일부 당원들이 직무정지 신청을 이제 법원에 또 제출을 한 상황인데
요 상황, 당무위와 관련한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당무위가 100명 이하로 이제 구성되게 되는데 그날 이제 30명이 직접 오셨고 39명이 이제 서면으로 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해철 의원이 처음에 와서 초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소 관련한 어떤 영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냐라고 네. 주장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퇴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퇴장 이후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퇴장 이후에 이루어진 표결만 가지고 김혜겸 의원이 발표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끼리 했을 때는 만장일치였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 전체를 보면 사실은 전해철 의원은 사실 반대 의사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대변인이 발언하는 게 더 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포함하지 않고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했다가 전해철 의원이 반발하면서 다시 김의겸 의원이 그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공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또 김의겸 그 대변인의 발언이 뭐 적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이런 잔기술은 뭐 업계에서 뭐 통용이 된다. 이 발언은 좀 그 부적절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 그 대변인의 발언 자체가 막 적절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건 이게 보통 이제 그 의견이 좀 중지가 모아지면 박수치고 의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표결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자체는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변인에 대한 뭐 그 좀 생각도 뭐 짧게 좀 들어볼까요? 뭐 이게 뭐 이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뭐 진행상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김의겸 의원님의 발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게 결국 당원 80조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 전체에 꾸준히 내려오는 악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어떤 본인들의 도덕성 이런 분준이지 않습니까? 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에 네. 뭐 당무를 정지한다, 직무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이만큼 신경 쓰고 깨끗한 정당이다. 이런 걸 국민들 앞에 보여줬고 싶었던 건데 결국 본인들이 대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매번 빠져나간단 말이죠. 앞서 나왔던 이제 뭐 그 조정위원회 안건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같은 경우도 평소에 어떤 뭐 소수자를 배려해야 하고 다양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수자, 소수 정당이나 뭐 비교섭단체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하던 거를 본인들이 위장탈당해가지고 자신들 몫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도덕성을 앞세워서 본인들을 정당화 시키다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도덕성에 적용돼야 할 때는 또 이렇게 안면을 매번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의 어떤 아젠다나 모든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의겸 대변인을 이제 비롯해서 대변인단을 대거 이제 교체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검토 중인 건지 그렇다면 그 대변인단 후보에 우리 권지웅 전 대변인도 포함이 될까요? 저는 포함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 이야기가 뭐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꼭 김의겸 대변인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인적 쇄신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무총장까지 교체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지명직 최고까지만 교체를 할 것인지가 보도되고 있는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 80조 예외 적용에 대해서 이제 당내 마찰이 나오니까 이런 그 언급을 했습니다.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뭐 수용하고 이제 포용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문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시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분들께서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시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의견을 따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탄압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들의 지지자분들을 좀 더 컨트롤하는 모습도 저는 추가적으로 있어야지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 소속 그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음 30일, 다음 주 네. 30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51명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제 서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사실상 좀 가결적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 뭐 갖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뭐 이 가결이 그 국민의힘의 뭐 당론인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당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어떤 다수의 의견 이런 것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무래도 불체포 특권에 관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고연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이제 독재 정권 당시나 우리나라의 아직 민주적인 절차나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가 또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키는 그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결을 하기도 그렇고 또 부결을 하기도 그렇고 내로남불이라는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 또 이제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정 좀 그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은 하영재 의원의 혐의 자체가 공천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이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표결해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것을 부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사안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또 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가결되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사실 2명의 현역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게 부각되게 될 텐데, 근데 이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계속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부결하는 것은 당에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는 원래 이재명 대표께서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런 특권을 관련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내려놓고 직접 먼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언제쯤 보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그 표결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조금 전에 그 속보로 떴습니다. 네. 혐의는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TV조선 점수를 낮게 고쳤다. 그래서 TV조선 4년 재승인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3년으로 또 바뀌었고 검찰 수사 이후에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점 영장 청구에 대한 이제 그 사유인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이게 뭐 좀 속보로 뜬 내용이라서 좀 더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뭐 확단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혐의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전 정부 인사가 결국 언론을 탄압하고 결국 재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이번 정부의 어떤 언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그 비판했던 만큼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기가 이제 7월에 종료가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방송법 개정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예,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사였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수사 외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방통위원장 배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통상 원래 네, 장관급 그랬었죠. 네. 인원이기 때문에 네.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꼭 발언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못 오게 합니다. 뭐 그 권익위원장도 그랬었고.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실은 방통위원장 보고 계속 물러나라, 알아서 물러나라라고 했던 어떤 정치적 행위가 있었고 여당의 의원들이 거들어서 계속 공격을 했었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재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월에 임기가 말인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뭔가 이 사람에게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되려 이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정치적인 어떤 검찰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장악이고 언론 탄압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성호 대변인 별 반론 없으면 이제 마칠까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저는 이 얘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정부가 좀 언론과 많이 다투는 모습을 초기부터 많이 보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야 당연히 뭐 따로 별건을 수사를 하더라도 언론과 좀 화해하시는 모습을 정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을 둘러싼 공방, 당원 80조 예외 적용 과정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